3학년 2학기에 도입되고 있는 소리의 성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죠. 그냥 소리가 큰 소리, 작은 소리, 센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소리의 기본적인 원리.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만큼만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생성되는 것, 그 다음에 소리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이 소리의 성질이잖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진동이나 기체의 흐름에 의하여 발생하는 파동의 한 종류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어가 나오죠. 진동, 파동. 그럼 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동의 정의는 물체가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것을 진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쪽 끝부분이 고정되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용수철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용수철이 딱 나오면은 어때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죠. 다른 쪽 한 끝을 길게 늘렸다가 놓았을 때 흔들리죠. 현악기의 줄을 땡 튕겼다. 흔들리죠? 한 점을 중심으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건 다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거. 이걸 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파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동 상태가 어떤 물질, 즉 우리는 그거를 매질이라고 부르는데 매질을 통해서 매질을 따라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아래 그림에서 진동과 파동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어때요? 자, 진짜 딱 왔다 갔다 하죠? 그네, 그죠? 이런 건 우리가 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동은 진동하는 중간에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진동하는 폭은 점차 감소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어때요? 오른쪽에는 돌 같은 거를 연못에서 딱 던졌더니 이렇게 퍼져나가죠. 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질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파동. 그러니까 왼쪽 두 개는 진동. 물론 이제 더 나가면 이것도 이제 파동 운동을 하는 걸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개념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동과 파동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음파라고 하는 것은 공기에 진동이 전달되는 거죠. 파도는 물에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지진은 땅의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우주에서 오는 빛은 어떻습니까? 우주에서 오는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매질이 없다는 뜻이죠. 매질 없이 에너지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빛이다. 그게 조금 다른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빛은 매질 없이도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빛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떠는 것과 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는 운동을 우리는 진동이다 그랬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된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때 진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물체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물체 주변의 공기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압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압력의 변화를 우리의 청각기관에서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뇌에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파동을 우리가 음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공기처럼 물체의 진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매질. 진동으로 소리를 발생시키는 물체를 우리는 음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공기는 잘 아시겠지만 질소 분자, 산소 분자, CO2 같은 다양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러한 그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무질서 운동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기를 얘기할 때 공기 입자가 밀도가 커진다. 밀도가 높으면 당연하겠지만 압력이 증가하겠죠. 밀도가 크면. 그죠? 그 다음 밀도가 작을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밀도와 압력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어떤 이런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 물체가 진동을 한다. 진동이 이렇게 막 진동을 한다.
물체가 앞뒤로 진동시키면 공기가 압축돼 가지고 밀도가 큰 부분이 있고 또 공기가 팽창돼 가지고 진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밀도가 약한 부분이 있죠. 이걸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공기 중에서 물체를 앞뒤로 진동시키면 공기가 압축된 밀한 상태, 공기가 팽창되어 밀도가 작은 소황 상태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소, 밀, 소.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체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서로 운동을 하면서 밀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팽창이 되면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팽창이 되면서 이렇게 그 밀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진동 소리와 같은 입자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파동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파동의 한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리는 뭘로? 공기의 진동을 통해 우리 귀에 도달하고 빛은 매질이 따로 필요 없는 일종의 전자기파의 한 종류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은 줄을 벽에다가 한쪽 끝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줄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은 규칙적인 진동이 줄을 따라 이동하죠. 근데 실제로 줄이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줄의 위아래 흔들림의 위치가 옮겨가는 거죠. 이때 줄은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지만은 파동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처럼 파동이 매질을 통과할 때에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예를 들면 우리 지진파 중에서는 S파가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횡파다 그래요. 횡파. 즉 횡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수직으로 간다. 누구와 누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으로 된 걸 횡파라고 한다. 지진파 중에서는 S파가 여기에 속한다. 이번에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떨어뜨리라든가 이때도 보면은 수면파의 경우도 물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물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인다? 그 흔들림이 이동하는 거예요. 소리가 전달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소리급소를 띵 쳤더니 소리급소가 진동에 의해서 윙 갔다가 적게 갔다가 윙 갔다가 하면서 진행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인데 매질의 진동 방향도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히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지진파 중에 P파가 이런 종파에 따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매질의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같이 간다. 이걸 종파다. 자, 여기서 소리급소를 사용했는데요. 소리급소의 소리 나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땡 쳤다 이거예요. 망치, 고무망치나 이런 걸로 땡 치면은 우리가 마치 한쪽 벽에는 창문이 있고 커튼이 들여져 있어요. 그 창문이 문이 열려 있고 커튼이 쳐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문을 밀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밀었다 그러면은 문 바로 뒤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 나가겠죠. 그러면서 밀려나갈 때에 그 밀려나가는 것이 밀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전달이 돼요? 커튼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커튼이 바깥으로 밀려나가겠죠. 이번엔 반대로 문을 닫는다고 생각합시다. 문을 앞쪽으로 닫으면은 문 바로 뒤에 있는 쪽이 갑자기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커튼이 다시 안쪽으로 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소리급소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 소리급소에 나는 소리의 진동의 방향은 그 공기의 매질의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종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를 표현하는 거는 보통 파장 그리고 진폭 라는 말 진동수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자들이 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장 밀할 때 압력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요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루라는 말을 써요. 마루. 그러니까 소리의 파형에서 가장 압력이 높은 이 부분을 마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압력이 가장 낮은 것을 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의 높이 이게 중심이죠. 그 다음에 골의 높이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는 말을 써요. 진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루와 마루 사이 혹은 이 골과 골 사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파장 람다라는 말을 써요. 람다 파장 이렇게 파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또 우리가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의 시간 간격 시간을 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루와 마루 요 시간으로 타임을 줘가지고 이걸 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듣는 게 1초에 몇 번 떨었냐, 몇 번 진동했냐, 1초 동안 반복되는 마루의 수 혹은 골의 수. 그러니까 마루의 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네 번 떨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60Hz, 1초에 60번 떨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900kHz, 900 곱하기 10의 3승번 떨었다 1초에.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 기가헬츠, 메가헬츠, 10의 6승이 메가고 기가가 10의 9승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떠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1초 동안에 얼마를 떨었느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초에 한 번 떨면은 그 단위를 우리가 헤르츠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헤르츠.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1헤르츠는 1초에 한 번 떨었다. 그래서 한 번 떨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그게 또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주기. 그래서 진동수하고 주기는 보통 우리가 진동수를 F라고 하고 주기를 T라고 하는데 이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 equal T분의 1 그럼 반비례잖아요. 그죠? 진동수가 많으면 그만큼 1초에 여러 번 떠는 거니까 한 번 떠는데 걸린 시간은 짧은 거죠. 그죠? 역관계에 있다. 상식적인 수준이죠. 보통 소리의 특징은 우리가 논할 때에는 소리의 색이 얼마나 큰 소리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낮은 도, 높은 도, 그런 높낮이, 그 다음에 바이올린 소리냐, 피아노 소리냐, 같은 도래도 그걸 우리가 소리의 맵시 또는 음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리의 세기와 그 다음에 높낮이, 음색을 소리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리의 세기는 진폭과 관계에 있어요. 야, 그 좀 작은 소리로 얘기해라. 혹은 야, 좀 큰 소리로 얘기해라 할 때는 같은 파장대에 같은 그 주파수대를 가지면서 진폭이 커지면은 진폭이 이만큼이죠.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죠? 진폭이 차이가 나죠. 이만큼과 이만큼. 그래서 큰 소리는 일반적으로 진폭이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기 분자가 얼마나 크게 흔들렸느냐, 크게 진동하는 물체는 주변의 공기를 크게 진동시켰기 때문에 진폭이 큰 음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소리의 세기는 진폭과 관계가 있다. 이번에는 소리의 높낮이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 즉 얼마나 자주 떨었느냐, 자주 떨릴수록 더 높은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낮은 도보다는 높은 도가 더 많이 떨렸다. 그래서 이 진동수가 이쪽이 훨씬 많죠. 동일한 시간대 여기보다. 그죠?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소리의 음색. 이거는 파형의 세부적인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파형이 크게 보면 파동의 모양은 대체로 그려보면 비슷하지만 이게 떨리는 정도가 여기하고 이거 바이올린 소리랑은 다르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같은 도라고 하더라도 땡 하고 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훨씬 바이올린이 더 많이 떨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세기는 누구와? 진폭과.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는 뭐와? 진동수와. 소리의 음색은 뭐와? 파동의 모양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항상 전달되는 속도가 같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디언들이 서부 영화 보면은 뭐 땅에다 대고 말이 달려오는 소리를 판정해가지고 어디쯤 오고 있는가 알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는 그런 걸 우리가 잘 못하지만 철로 같은 데다가 귀를 대보면은 어디선가 기차가 오고 있는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고체를 매질로 해서 전달될 때가 가장 빠르게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액체, 기체. 그래서 고체가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전달은 또 온도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고체, 액체는 이 아래 표를 보시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5도씨 상태에서 1초에 6,520m나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은 1,531m. 기체가 가장 낮죠, 그죠? 일반적인 공기에서는 25도씨에서는 346m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어떤 소리가 공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알루미늄을 타고 간다면 무려 몇 배나 20배 가까이나 더 빠르게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소리의 전달 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도 굉장히 빨라져요. 일반적으로 기온 1도씩 상승할 때마다 0.6m/s, 그래서 0.6m씩 빨라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0도씨 공기에서는 소리가 약 331m 정도 1초에 이동하는데, 15도씨 정도면 340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전달, 이동 속력, 이동 속도를 일반적으로 340이라고 하는 이유가 15도 정도의 기체의 기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소리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고체일 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가 뒤를 따르고, 기체일 때가 가장 느리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오는지 혹은 멀어지는지 이걸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향 효과를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나 TV 같은 데 보면은 음향 효과 낼 때 이런 걸 감안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음원과 관측자 사이가, 이런 음원하고 여기 음원하고 이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똑같을 때에는 앞에서 들으나 뒤에서 들으나 같은, 이게 만약에 다장조라고 한다면은 라음이죠. 미파솔 라, 시음이군요. 시로 똑같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음원이 이제 점점 관측자가 이쪽 편에 있다면은 관측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은 이 마루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죠. 굉장히 짧아졌죠. 그죠? 마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 왼쪽은 길죠. 그래서 마루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동수가 많아졌다라는 거고, 진동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높은 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초 우리 귀에 도달하는 말의 수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에게 오고 있다. 그러면은 높은 음이고, 나한테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음파의 반대로 말의 수가 적어질 테니까 낮은 음을 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관측자와 소리를 내는 물체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도플러 효과다, 이런 말을 써요. 도플러. 악플러가 아니라 뭐다? 도플러 효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과 그 파동을 관측하는 관측자 중에서 하나 이상이 운동하고 있어요. 내가 이동하거나 관측자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파원이 이동하거나 할 때 발생하는 효과고, 파원과 관측 사이의 거리가 좁아질 때는 파동의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더 높게. 거리가 멀어질 때는 파동의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더 낮게 관측되는 현상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와 같이 높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흔히들 위층은 아래층보다 더 조용해, 혹은 위층은 아래층보다 더 시끄러. 정말 그럴까요? 건물 1층보다 10층이 더 시끄러울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매질의 밀도가 달라지면 소리의 전달 속력이 달라진다. 전달 속력이 달라진다. 소리의 전달 속력이 달라지면 경계면에서 뭐가 일어난다? 소리의 굴절이 일어난다. 이건 뭐 빛도 파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갈 때 이게 꺾어지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리도 굴절이 일어나요. 자, 아파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낮에는 지표면보다 그 상승 위쪽에 있는 부분이 공기가 찹니다. 낮에는. 그러면은 공기가 더운 공기일 때는 그 공기의 밀도가 낮거든요. 그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도 소리의 전달도 사실은 밀도와 관계가 돼 있는데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소리가 더 빨리 간다고 그랬죠. 왜?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났다면은 거기에 소리가 전달이 될 때에 그 더운 공기 쪽은 빨리 지나가고 찬 공기는 느리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케이트보드 바퀴 2개 앞쪽에 있고 뒤에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갈 때에 만약에 이거 바퀴입니다. 이쪽에 원은 바퀴. 그래서 이렇게 쭉 달리다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고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이쪽은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그 다음에 여기는 아스팔트야, 오른쪽은. 그러면은 아스팔트가 더 잘 굴러가겠죠, 잔디밭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이 속력이 빠르니까 이것이 이 방향을 확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가끔 경험을 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가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이쪽 더운 공기 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이 경계면을 두고 보면은 이쪽이 우리가 잔디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꺾여져 버리겠죠. 그래서 낮에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어때요? 낮에는 아파트의 고층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일반적으로 지표면의 공기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더운 공기에서 찬 공기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니까 낮에는 아파트의 고층보다는 저층의 경우가 소음이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층이라고 더 시끄럽고 10층이라고 더 시끄럽고가 아니라 그 공기의 밀도와 즉 차냐 더우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더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어디가 고층 아파트가, 그다음에 밤에는 어디가 저층 부분이 더 시끄럽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 장난감 소리 전달 놀이가 바로 실전화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전화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의 떨림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떨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실을 팽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 자체가 떨려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실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잡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귀에다 갖다 대는 그 종이컵 부분에다가 실을 연결할 때 실에 직접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은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직접 테이프를 붙이지 않도록. 이래야 실 전화기가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팁으로 더 덧붙여가지고 실에 초치를 해본다거나 물을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에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겠지만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 중에서 고체가 제일 잘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실에 초치를 하거나 물을 묻히게 되면 실 사이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였던 그 작은 공간이 초치를 해서 고체로 채워지고 혹은 물을 묻히면 액체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실이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리가 더 잘 전달되는 거예요. 또 실 전화기가 어때? 실이 두꺼워야 더 전달이 될까요? 아니면은 가늘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실이 두꺼울수록 소리가 더 크게 전달되고, 가는 실의 경우는 소리가 작지만 사실은 울림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더 또렷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실험할 때에도 실 대신에 용수철도 이용해보고 구리선도 이용해보고 막대 분성을 이용해보는 그러한 실험을 하면서 소리의 전달을 비교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탄성이 큰 용수철을 이용하고 있죠. 이 용수철을 이용할 때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냥 실보다도 울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림을 보면 나오죠. 용수철 같은 경우는 거기 숫자로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1은 용수철을 이루는 금속선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2와 같은 경우는 용수철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를 따르기 때문에 이 전달되는 소리의 차이 때문에 이런 울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